그러면은 두 번째 사전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벡터랑 행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덧셈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다루고 왔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개념을 할 건데, 그 세 가지의 개념들이 다 독립적인 건 아니고 다 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 하나를 좀 잘 이해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오는 스팬이라던가 아니면 리니어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요 순서로 갈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무엇이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무엇이고, 스팬이라는 게 뭔지. 스팬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개의 벡터, 벡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벡터의 집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벡터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집합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본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해서 어떤 선을 하나 만들어내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니어 인디펜던스. 이거는 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나 스팬이랑 완전 그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본 강의에서는 몇 가지 예제를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리니어란 말이 있잖아요. 리니어, 선형. 그 선형 대수에 있어서 그 선형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새로운 벡터 y가 정의가 되는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주어진 여러 개의 벡터들 v1부터 vp라고 썼는데, 일단 주어진 여러 벡터들을 가지고 주어진 여러 벡터들 v와 그리고 그것들에 딸려오는 각각에 대한 스칼라들, 벡터도 p개가 있고 스칼라도 p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재료라고 하면은 얘네예요. 벡터랑 스칼라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벡터 y를 정의를 할 거예요.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y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여기 우변에는 뭐가 있어요? 재료들이 들어있죠. 우변에 있는 거는 주어진 벡터들 v랑 주어진 스칼라들 c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우변은 주어진 것들만 가지고 만들어낸 우변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벡터 y를 정의를 했죠. 새롭게 정의를 했죠. 주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식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 관계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벡터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벡터들을 더해서 만들었어요. 여러 개의 벡터들을 더했는데, 그 더하기가 뭐냐면은 주어진 벡터에다가 적절한 스칼라를 곱해서, 마찬가지로 주어진 벡터에다가 적절히 스칼라배를 하고 또 주어진 벡터에다가 적절히 스칼라배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벡터 y를 만들어낸다. 이런 경우에 이런 관계식 있잖아요. 이 관계식이라고 하면 어떤 꼴이냐면은 스칼라 곱하기 벡터 그리고 그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벡터 y는 v1, v2부터 vp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벡터 y가, 만약에 벡터 y가, 어떠한 벡터 y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면, 이러한 특별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벡터 y는 v1부터 vp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리니어하게 벡터들을 조합을 했다는 뜻이에요. 스칼라벨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합하는 형태로 새로운 벡터 y를 만들어냈다. 그거를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때 참여를 한 웨이트들로는 C1부터 CP가 되어 있다.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뭐 V1을 뭐 1,1이라고 하고 V2를 1,-1이라고 합시다. 이때 뭐 C1을 3이라고 두고 C2를 1이라고 둡시다. 그래서 새로운 Y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1V1 더하기 C2V2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건 3 곱하기 1, 1에다가 1 곱하기 1-1이 돼서 4, 2가 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벡터 Y를 하나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은 이 벡터 Y는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웨이트는 그 앞에 곱해진 스칼라를 웨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웨이트는 뭐다? 각각 3이랑 1로 이루어져 있다. V1에다가 3을 곱하고 V2에다가 1을 곱한 다음에 걔네를 합치면은 Y라는 애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그 말인 고로 Y는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뭐 이번에는 C1으로는 뭐 2, C2로는 뭐 2를 돌게요. 그래서 Z라는 벡터를 또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역시 계산을 하면은 4,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Z도 V1,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뭐 그때 사용한 웨이트를 사용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하면은 2랑 2가 되겠죠. V1에다가 2를 곱하고 V2에다가도 2를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합치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요런 웨이트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새로운 벡터 Z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Z는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뭐 벡터를 2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벡터의 차원도 2차원만 보여드렸지만 3차원, 4차원, 5차원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좀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선형으로 조합을 해서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그거에 스칼라벨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적절히 더해 가지고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새로운 벡터는 주어진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주어진 재료가 A1, A2인데 B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B가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 앞에 보여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벡터들, 재료가 되는 주어진 벡터들이랑 주어진 웨이트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냈죠.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벡터가 어떤 B라는 벡터가 A랑 B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다는 거는 적절한 웨이트를 가지고 얘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과연 얘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방정식을 하나 풀어보면 되죠. 어떻게 풀면 돼요? B라는 애를 뭐 C1이라는 스칼라랑 C2라는 스칼라, 요거 두 개를 이제 미지수로 해서 얘네를 전개를 해보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A1이랑 A2에다가 요거를 각각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다? 7, 4, 3이라는 이 B라는 벡터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풀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C1이랑 C2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는 저라면은 어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은 3C1 더하기 6C2가 21이고, 그쵸? 여기를 보면은 마이너스 5C1 더하기 6C2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요거를 두 개를 빼면은 8C1이 24라는 게 나오니까 C1은 일단 3이어야 되죠. 그쵸? 그럼 C1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얘는 첫 번째 식에서 2가 돼야 되죠. C2. 그쵸? 그럼 그거를 여기랑 여기에 대입해서 과연 4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네, 4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가 되도록 하는 C1과 C2, 그러니까 요 관계를 만족하는 C1, C2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존재했어요. 그때 C1은 3이고 C2는 2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원래 질문이 뭐였죠? 벡터 B를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Yes죠, yes. 그쵸? B를 3A1 더하기 2A2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B는 A1,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맞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요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기하학적으로 할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려볼 거예요. 주어진 벡터 V1은 이렇게 돼 있고 V2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V1, V2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만들어지는 가능한 모든 U가 이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때 V1이 마이너스 1,1, 여기가 V1이에요. 그리고 V2는 2,1, 여기가 V2입니다. 그래서 V1과 V2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V1과 V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U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C1이 1이고 C2가 1이다 라고 하면은 U는 어디 있겠어요? 다시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그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웨이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1, 1이에요. 1, 1이에요. 그러면 V1 더하기 V2가 되니까 얼마가 되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V1 더하기 V2를 잘 그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 1,2가 나와서 여기에 옵니다. 여기. 그러면 1, 1일 때는 여기에요. 그쵸? 여기. 또 1, 1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한번 여기를 고정을 해 놓은 채로 얘기를 한 0.5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V1에서 V2를 더하면 여기인데, 그게 아니라 0.5만큼 가니까 여기 어디가 되겠죠? 그쵸? 이게 뭐 한 0.2가 되면 어디예요? 한 이쯤이 되겠죠. 0.1이 되면은 한 요쯤이 되겠죠. 한 0.8이 되면은 한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C1을 고정을 해놓고 C1을 1이라고 고정을 해놓은 채로 이 C2를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로 바꿔가면은 여기 위에 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직선을 하나 이루게 되겠네요. 여기. 그쵸. 반대로 이번에는 C2를 고정을 해볼게요. C2를 1로 고정을 해놓은 채로 얘를 0부터 1까지 바꿔볼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1V1이니까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이제 V1만큼 갈 수도 있고 뭐 0.5V1만큼 더 갈 수도 있고 뭐 0.2만큼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위에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얘도 0에서 1로 바꾸고 얘도 0에서 1로 바꿔볼게요. 조건부 확률로 써보죠. C1V1 더하기 C2V2라는 벡터들의 집합인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집합인데, C1도 0에서 1 사이, C2도 0에서 1 사이라고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여기 이 면적 위에 있는 요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와 있는 벡터들이 되겠죠. 저 평행사변형 안의 벡터들, 모든 벡터들, 요 조건부 집합이 나타내는 건 요 면적 전부 다죠. 반대로 말하면 여기 요 면적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하나 찝어요. 그럼 요 임의의 점은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U라고 합시다. 이 U라는 벡터는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저 빨간색 영역 안에 있는 어떠한 벡터도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요. 다만 그 웨이트가 0과 1 사이, 그 웨이트를 0과 1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벡터가 뽑혀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심지어는 이제 요 조건도 없애봅시다. 이제는 0이랑 1로 제한을 하지도 않고 이번에는 C1, C2가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C1, C2가 어떠한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실수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부 집합은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여기 전부 다가 되겠죠. 이 좌표 평면 전부 다가 될 거예요. 이 평면 전부 다. 이 평면 전부 다. 그 말인 즉슨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뽑아도 그 말인 즉슨 임의의 벡터죠. 이 R2라는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벡터를 하나를 뽑더라도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은 V1이라는 벡터랑 V2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V1과 V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만들 수 있는 벡터 U, 가능한 모든 벡터 U를 그림으로 그려달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은 요겁니다. 전체 공간이에요. 답.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U는 전체 공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공간을 다 채워요. 그 말인 즉슨 이 공간 위에 있는 어떠한 점, 어떠한 벡터, 어떤 벡터를 뽑더라도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공간 위에서 어떠한 점을 뽑아내도 걔는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쵸? 그거를 좀 단계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V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V2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V1이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벨을 하면은 여기 선상에 어떤 점이 되죠. 마찬가지로 V2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벨을 하면은 여기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2차원 평면 안에서 어떠한 점을 하나 랜덤으로 뽑아내도 이 점은 V1 방향으로 적당히 더하고 V2 방향으로 적당히 더해서 이 두 벡터를 더함으로써 여기 점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쵸? 그때 이제 C1V1이 여기가 될 거고 C2V2가 여기가 되겠죠. 이게 꼭 지금은 뭐 배수로만 잘라놨지만 뭐 요쯤 오는 것도 요만큼 더 가면 되죠. 또 요쯤 오는 거는 요만큼 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V1과 V2를 가지고 걔네들의 적절한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두 벡터를 합침으로써 우리가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도 전부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는 좀 다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V1이 뭐 1,-1이라고 합시다. V2가 마이너스 1,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주어진 두 벡터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벡터들 어떤 모양일까요? 동일한 문제예요. 여기 위에서 보여드린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데 V1이랑 V2라는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V1을 1,-1, V2를 -1,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U라는 벡터를 만들어낼 건데 V1, V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거예요. 이때 C1, C2는 실수 중에서 뭘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U, 가능한 모든 U를 모아놓은 집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V1이에요. 여기가 V2입니다. 이번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경우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V1이랑 V2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정확히는 딱 부호가 정반대일 뿐이지 사실상 같은 선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V1과 V2를 가지고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봤자 여기에다가 뭐 5만 숫자를 다 넣어가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봤자 여기 위에 있는 벡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왜요? V1이랑 V2가 하필 같은 선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V1, V2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여기 아무리 스칼라벨을 해요. 아무리 뭐 크고 다양한 숫자들로 스칼라벨을 한 다음에 걔네 둘을 같이 합쳐봐야 여기 이 선 위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한 모든 U, 가능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낸 벡터 U는 여기 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얘는 달랐죠. 얘는 왜 그랬어요? V1이 요 방향이었고 V2가 요 방향이었어요. 아주 기분 좋게도 이렇게 서로의 방향이 이렇게 엇갈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전체 평면을 다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 평면 위에 어떤 점도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선 위에 있는 것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쵸? 그게 다른 점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팬이라는 걸 해볼게요. 스팬이 뭐냐면은 스팬이라는 거는 어떤 뭐 함수 내지는 오퍼레이터예요. 벡터의 집합, 내지는 이렇게 쓸게요. 재료가 되는 벡터들. 재료가 되는 벡터들을 넣어가지고 스팬을 시키면은 어떤 가능한 벡터들의 집합이 나와요. 그래서 스팬을 통해서 재료가 되는 벡터를 가지고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가능한 벡터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재료가 되는 벡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이 재료가 되는 벡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불러요. 스팬. 여기 fixed set of vector, 재료가 되는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데피니션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V1부터 VP라는 동일한 그 디멘션의 벡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V1부터 VP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합으로 만들면 우리가 걔를 스팬이라고 부른다. 여기 스팬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일종의 인풋으로 뭐가 주어지냐면은 이 재료가 되는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은 v1부터 vp를 가지고 스팬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collection of all vectors래요.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컬렉션 내지는 집합, 우리가 스팬이라 부른다. 뭐예요? 사실 이미 봤죠? 이 그림이 뭐예요? v1, v2를 가지고 스팬을 하면은 이 전체 평면이 나오겠죠. 이 v1, v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뭐였어요? 전체 평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빗금을 쳤던 이 공간, 이 전체 공간, 이게 곧 뭐다? v1과 v2를 가지고 스팬을 한 공간이다. 스팬을 한 벡터들의 컬렉션이다. 마찬가지로 이 빨간 선은 뭐예요? 이 역시도 v1과 v2를 가지고 스팬을 한 새로운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선, 이 선이라는 거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벡터들의 집합인데, 벡터들의 집합, 점들의 집합이 연속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선이 하나 된 건데, 이 선은 사실 뭐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들 하나하나가 이 v1과 v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여기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이 점은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표현이 가능한 모든 애들은 여기 위에만 모여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스팬. 그래서 스팬을 기하학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번에는 그 3차원 공간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에서 예를 드는데 만약에 V라는 벡터가 0벡터가 아니고 3차원 공간에 있을 때 이 V라는 벡터 하나만 가지고 스팬을 하면은 뭐냐면은 사실 이 V의 모든 스칼라베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V의 스팬이란 말은 V에다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건데 지금은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그려 놓으면은 사실 뭐다? 선이 된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그 예제죠. V라는 벡터와 0벡터를 지나는 선이 하나 나올 거다.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V라는 벡터가 여기 있어요. V라는 벡터가 여기 있을 때 V를 이용해서 스팬을 하면은 요 선이 하나 나온다.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들도 V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표현을 해낼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U랑 V라는 0이 아닌 벡터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V는 U의 스칼라베가 아니에요. 이 말인 즉슨 U랑 V가 같은 선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V가 U에 대한 스칼라 멀티플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는 U랑 V가 같은 선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요런 경우에 U랑 V를 가지고 스팬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원점 U, V 이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평면이 U랑 V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은 이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팬 UV는 R3상에 있는데 선을 두 개를 포함을 해요. 첫 번째 선은 뭐냐면은 0이랑 U를 지나는 선, 요 선이죠. 두 번째 선은 뭐예요? 0이랑 V를 지나는 선. 이 두 개의 선분을 포함을 하는 평면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 평면이 뭐다? U랑 V를 이용을 해서 스팬을 해낸 그 말인 즉슨 U랑 V를 이용을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은 이렇게 평면으로 생긴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어렵나? 어렵지만 사실 쉽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다 했는데 두 가지 했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란 뭔가. 그래서 지금 스팬은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얼리 디펜던트 내지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건 뭔가. 이제 리니얼리 뭐 인디펜던트 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벡터들의 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에요.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혹은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선형적으로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 벡터들의 집합, 대상이 되는 벡터들의 집합이 있어요. v1부터 vp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벡터들의 집합이 언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면은 이렇게 v1부터 vp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0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0 벡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일단 트리비얼 솔루션이 하나 존재해요. 뭐냐면은 x1부터 x2 해서 모든 스칼라가 0인 경우, 모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모든 웨이트들, 이 모든 웨이트들이 전부 0이 되면은 0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가능하죠. v1부터 vp가 어떤 벡터든지 간에 상관없이 앞에 붙은 모든 웨이트를 0으로 만들면은 이 결과를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트리비얼한, 좀 뻔한 솔루션이라고 해요. 얘를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v1부터 vp까지 v1부터 vp라는 벡터를 이용을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라면, 딱 요거 한 경우 말고는 안 된다면 그때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언제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냐면은 이 v1부터 vp라는 벡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0을 만들 수 있으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풀어서 써볼게요. 뭐 v1부터 뭐 3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가지고 0을 만들었다. 얘를 가지고 0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뭐냐면요. 제가 뭐 적당히 써볼게요. 요렇게 얘를 막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런 꼴이 돼요. 근데 이거 어차피 새로운 웨이트가 되니까 그냥 뭐 다른 웨이트를 써볼게요. 뭐 그냥 x1, x2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0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주어진 벡터 중에 어떤 하나라도 다른, 그러니까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주어진 벡터가
주어진 벡터 중에 어떤 하나의 벡터라도 다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V1이라는 벡터가 아까 이런 거 하나 했죠. 이렇게 주어진 두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벡터가 두 개 주어졌어. 이 두 개의 벡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일까요? 리니얼리 디펜던트일까요? 얘네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에 의해서 정의대로 해볼게요. C1V1 더하기 C2V2를 0을 만드는 C1, C2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0이 아닌 non 트리비얼한 C1V1 더하기 C2V2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웨이트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얼리 디펜던트해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그 말인즉슨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여기 들어있는 벡터들이 다 자기가 고유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가 하나 껴있어요. 그 어떤 애가 뭐냐면 다른 애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한 어떤 애가 껴있어요. 그럴 땐 디펜던트 해요. 반대로 이번에는 아까 그림에 나왔던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1이랑 2, 1이 있어요. 얘네는 우리가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V1이랑 V2 두 개가 있는데 어떤 한 벡터가 다른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정의에 의하면 C1V1 더하기 C2V2를 0을 만들어내는 얘를 만족하는 C1, C2는 얘가 유일해요. 유니크하게 트리비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요. 아이고. 이 말인즉슨 V1이랑 V2라는 두 벡터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어떤 하나가 나머지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벡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림으로 그렸더니 V2, V1이 이렇게 생겨서 뭐 얘가 얘를 가지고 표현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얘가 얘를 가지고도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인 벡터들이에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3차원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3차원 3차원에서 3개의 벡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3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벡터가 3개가 주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리니얼리
디펜던트일까요? 아니면 인디펜던트일까요? 얘네들은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독립일까요? 독립이 아닐까요? 저는 딱 보기에도 얘네들은 독립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V1이라는 벡터를 V2와 V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V1이라는 벡터를 V2, V3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non 트리비얼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존재해요. 요 말이 요 말이죠. 어떤 벡터를 나머지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한다는 말이나, 그거를 정리해보면은 0을 만들어낼 수 있는 non 트리비얼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존재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얘네들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의존합니다. 서로 선형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와요? V2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V1, V2, V3라는 애를 공간에다가 3차원 공간에다가 그려보면은 애석하게도 V2와 V3가 스팬하는 공간에 V1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확하게 그리진 않겠지만 여기 원점이 있을 거고 V2가 있을 거예요. 또 V3가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럼 V2와 V3가 스팬하는 공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평면이 하나 나오겠죠. 공교롭게도 V1이 이 공간 위에 존재를 해버렸어요. 그 말이 뭐예요? V1이 V2와 V3가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어요. 이 말은 곧 V1이 V2와 V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 말이 곧 뭐예요? V1, V2, V3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는 말이죠. 이게 오늘 배우는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표현이 되겠네요. V2와 V3를 V2하고 V3는 우리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쵸? V2와 V3는 인디펜던트예요. 근데 V1은 V2와 V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됐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V2와 V3가 스팬하는 공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V1, V2, V3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방금 설명했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어떠한 셋에서 적어도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때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그쵸?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아까 정의에 의하면 요렇게 정의가 돼요. 디펜던트랑 인디펜던트는 요렇게 정의가 되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50분 정도 했네요. 요거는 아무래도 본 강의 때 조금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오신 다음에
조금 감을 잡고 우리 본 강의 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